달 탐사 프로젝트잖아요. 맞아요. 탑C가 껴 있었거든요. 철하고 니켈로만 되어 있어. 백경달러인가 백경원인가. 44.99달러에서 랜딩 스팟 이미 팔렸어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우주스타의 최정훈입니다. 최근 각국의 수많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우주 탐사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별 탐사 태양계 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스타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문학 박사 강성주입니다.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주 덕후의 표본 네. 강성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주 탐사, 네. 태양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디어문 프로젝트라고. 맞아요. 네. 네, 그 민간인 달 탐사 프로젝트잖아요. 맞아요.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은 빅뱅에 탑C가 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술성이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달에 같이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게 이번 디어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수다 보니까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멤버에 선정이 됐었죠. 사실은 원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 맞아요. 그 목표가 있었는데 디어문 프로젝트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만약에 디어문 프로젝트가 이번에 가게 되면 최초로 달에 간 여성 우주인은 이 디어문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달 탐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화성.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우주에 굉장히 많은 행성들과 이제 천체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곳들은 어떻게 탐사를 하고 있나요? 금성도 가까운데 금성의 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아주 두꺼운 대기 구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암석형 행성, 그러니까 지구처럼 땅이 있는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압이 엄청나게 높아요. 대기압이 지구의 몇백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 쉽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목성은 아주 예전에 1970년대 파이오니어가 맨 처음으로 목성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예전부터 목성이면 진짜 멀잖아요, 지구에서. 진짜 멀죠. 그래도 꼭 가봐야겠다는 왠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목성인? 목성이요? 왜 가봐야 되나요? 태양계를 대표하는 천체이기도 하고요. 아, 그건 그렇죠. 우리 지구와는 다르게 가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이오니어호가 맨 처음에 70년대 갔는데 가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왜? 목성의 방사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셌던 거예요. 그 안에 카메라라든지 여러 안테나라든지 이런 전자 장비들을 다 고장을 내버렸어요. 그 이후에 보이저 1, 2호가 목성을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꽁꽁 싸매게 되죠. 철통 방어를 하고 갔네요. 그렇죠. 철통 방어를 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 일반인들이 와 하고 딱 입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주노라는 이런 목성 탐사선도 있는데 이게 네, 목성 위에 불이 반짝반짝 마치 어느 집이 불을 켜놓은 집 마을이 약간- 있는 약간 것처럼 반딧불 같이. 네, 이런 사진을 봤는데 이게 목성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금년 4월에 목성이 아닌 목성의 위성들을 보고자 하는 탐사선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스라는, 주스요? 네. 마시는 주스 그렇죠. 똑같은 건가요? 주스와 스펠링이 똑같아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정훈 씨 그 목성의 위성 중에 4개의 갈릴레오 위성이 있는 거 아세요?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라는 이 4개의 위성이 있는데 이오는 화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곰보 같고 붉은색을 띠고 이러는데 나머지 3개, 칼리스토, 유로파, 그다음에 가니메데는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오. 그리고 이 3개의 위성 모두 얼음 밑에 그 내부는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유로파에서는 실제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관측을 했어요. 얼음 사이로요, 그러면? 네, 갑자기 온천수가 쫙 하고 뿜어 나오는 간헐천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유로파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관측이 됐어요. 이 위성들을 탐사하는 목적은 물이면 뭐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한 건가요? 정말 작은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생물부터 뭐 네. 물고기가 있을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음을 쪼개고 얼음 사이로 로봇을 그 물에 빠뜨려서 정말 탐사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주스예요? 주피터, 그러니까 목성의 JU고 Icy Moons Explorer인데 앞에 JU만 떼면은 아이스잖아요. 얼음이 있는 어. 위성으로 간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얼음이 있는 위성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아, 직관적이네요. 화산이 있는 곳은 너무 가기 힘든 환경이어서 그냥 좀 탐사를 나중에 세밀하게 보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무래도 물이 있는 곳과 화산이 물이 있는 있는 곳과 어디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에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화산은 잘못하면 이제 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우주를 탐사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엿보이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런 뭐 화성, 목성 이런 뭐 아니면 목성의 위성이라거나 이런 행성들도 있지만 소행성들도 그렇죠. 탐사를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금년에 정말 중요하게 가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소행성 푸시케라는 소행성이 있어요. 크기가 한 지름이 한 200km 정도, 220? 이 소행성이 다른 소행성은 되게 어둡고 진흙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소행성인데 확인을 해봤을 때 철하고 니켈로만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니켈값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니켈값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10월 원래는 작년에 나갔어야 됐어요. 약간 프로젝트가 조금 밀리면서 2023년 10월,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발사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 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또 엄청 대박인 거잖아요. 어떻게 지구로 좀 가깝게 궤도를 바꿔서 데려올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위험해요. 뭔가 지금 우주의 질서 있는 거를 변경한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기는 한데 이렇게 착륙을 해서 핀 같은 거를 꽝 꽂으면은 그 소행성의 먼지 같은 것들이 입자들이 올라올 거잖아요. 아, 네. 그거를 캡슐에 담아가지고 긁어올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있다면 뭐 긁을 수 있는 뭘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가치를 100경 원인가 100경 달러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백경을 제가 하루에 한 1,000원, 2,000원 해서 계속 가져왔어요. 그거 우주 자원은 소유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주 자원은 뭐 달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실험용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뿌려서 같이 우리의 자원을 공유를 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명목으로 계속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사실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니어서 조금 먼 훗날의 얘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노다지가 저기 있다. 우주에 간 이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도 연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집도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집도 있어야 될 거고 움직이려면 차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차가 있어야 돼요. 표면이죠. 그러네. 크레이터도 보이고. 발자국. 발자국. 보이죠? 저희 월면차인가요? 네, 월면차예요. 월면차. 달의 표면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 월면차를 만든 곳은 제너럴 모터스라는 곳이고 사실은 달 탐사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도요타라는 도요타 알죠. 도요타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작사라는 곳과 함께 달 탐사를 하기 위한 월면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나오고 우와, 이거 꽤 크네요. 길이가 6m면은. 네, 엄청나게 네. 길죠. 대량으로 뭔가 기지를 건설을 하고 뭔가 자원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럭처럼 뒤에 뭔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된 월면차를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달에 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 끝나고 어디 가야 되죠? 집.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달에 있는 흙을 써서 모래성 쌌듯이요? 모래성 쌌듯이 껍이집 정도밖에 못 만들겠네요. 그렇게밖에 못 만들겠죠.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을 텐데 요즘에는 3D 프린터 기술이거든요. 미국의 아이콘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나사와 협력해서 달 기지를 만드는데 레미콘차처럼 이렇게 큰 거대한 3D. 매우 거대해서 오 진짜 크네요. 저 방금 움직인 보셨죠? 거 이거 3D 프린터예요? 그렇죠? 와, 이 재료는 뭔가요? 보시죠. 지금 집이 우와, 통째로 우와, 집이 통째로 올라오죠. 우와. 저 기술이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이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달에서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네. 짓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달에 있는 토양을 최대한 지구에서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진공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짜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우주에서도 이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아. 뭐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나 또는 어떠한 기관, 유럽 연합이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나 기관들이 달이나 특정 천체에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근데 나는 내가 선언하면 되는 거잖아. 개인이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라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미국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이 유엔 천체 조약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조약의 그 네.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고 이게 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네. 화성, 수성. 수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심지어 저 타이틀 한번 보세요. 더 갤럭시 캔디 유얼스. 은하까지 팔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보이세요? 랜딩 스팟을 이제 그러니까. 팔아요. 아폴로 11 랜딩 스팟 이미 팔렸어요, 여기는. 새로 생겼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성에 옛날에 얼굴 모양의 그 바위가 있다고 됐던 그 아. 사진이에요. 44.99달러에서 1,004.80달러.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6만 원 정도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게 뭐 효력이 있겠어요. 그때 정말 사람이 갈 때쯤 되면 또 유엔이나 여러 국가들이 나가서 땅이 배분된 거는 다 무효로 한다. 이 한마디면은 다 없어질걸요? 정말 이대로 쭉 가면 우리가 달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가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또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이런 달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주 덕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역시 경력직답게 한 번에 인사 타이밍을 맞추시는군요.